지금 가지고 있는 돈, 과연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될까? 혹시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누구한테 기대야 하지? 이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사람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계산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 이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처음부터 불안했던 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연금도 나오고 큰 문제 없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입은 고정됐는데 지출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닙니다. 전기세 조금 오르고 보험료 조금 늘어나고 장 보는 비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이 조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빨리 나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의 크기가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느끼는 순간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을 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불안해서 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정감을 유지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일이 완전히 끊기면 나는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선뜻 괜찮다고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바로 버틸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든 혼자 버틴다. 애들한테는 절대 손 안 벌린다. 이 말에는 돈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이 자존심이 사람을 버티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사건이 있어야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실패, 사기, 투자 손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바로 건강이 흔들릴 때입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사, 약, 치료, 그리고 다시 검사.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면 끝이다. 그 이후부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외식 줄이고 모임 줄이고 사고 싶은 것도 미루고 혹시 모르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삶을 지키기 위해 아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삶이 사라집니다. 웃을 일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하루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파산을 숫자로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하지만 실제 노후 파산은 그보다 훨씬 먼저 시작됩니다. 쓰는 게 무서워지는 순간,
그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 수 없어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더 위축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나이는 숫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경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해지고 성실함보다 유연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혼자 버티는 사람.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꾸는 사람. 버티는 사람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지출은 줄고 관계는 줄고 기회도 줄어듭니다. 반면 방향을 바꾼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 대신 구조를 바꿉니다.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지출을 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사람과의 관계, 작은 즐거움.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남겨둡니다. 왜일까요? 이게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힘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버티는 사람은 이를 생존으로 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꾼 사람은 이를 연결로 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고 리듬을 유지하고 삶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끊겨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기서 나옵니다. 도움을 받는 것. 이걸 부끄럽게 보느냐, 자연스럽게 보느냐,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년이 되면 나는 혼자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시기다. 이 한 문장이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것, 버티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돈으로 불안 속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같은 조건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단 하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